지구단위 안 했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 했어요. 거기까지 했고. 이제 개발행위. 자, 개발행위는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눠질까?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알아? 허가 받아라.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할 것? 허가 받고 할 것.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저 시골 지역, 우리 진짜 시골 지역이 어디죠? 진짜 보전하는 지역. 그냥 개발과 보전으로 나누면 용도 지역을 어떻게 나눈다? 개발과 보전으로 나자. 그럼 개발하는 지역, 도시 지역, 보전하는 지역, 관농자, 도시 외지역.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진짜 개발하는 지역, 주상공, 진짜 개발하는 지역, 도시적 중에서도 주상공, 그 다음에 진짜 보전하는 지역, 녹관농자. 머릿속에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공법의 기본 원리로 작용합니다. 공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죠. 개발하는 지역, 보전하는 지역. 그리고 개발하자, 보전하자 해놓고 법에서는 둘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개발하자 해놓고 무슨 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도시지역. 그럼 나머지 지역, 도 빼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관농자. 이거는 보전하는 지역. 이렇게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누는 개발과 보전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다시 도시지역 중에서는 도시지역이라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무슨 지역만 진짜 개발한다? 주, 상, 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는 진짜 개발하는 지역. 그럼 녹지지역은 개발하는 지역, 보전하는 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은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하고 나머지 관농자 묶어서 녹관농자. 그래서 크게 보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주상공, 그 다음에 녹관농자. 이렇게 개발과 보전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법 전체가 다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 받아라 그랬는데 그중에 특히 진짜 보전한 지역, 무슨 지역? 녹관농자, 저 시골 녹관농자 지역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 개발하면 무슨 개발이 된다? 난개발이 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뭐더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무하다 보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많이 들여다봐요. 실제로 토지 검색하다 보면 이 토지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 요새 많이 지정해요. 즉 녹관농자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그 지역에서만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 성장관리계획. 그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계획에 수립할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지?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 자, 세 번째, 어디를 개발하자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먼저 어떤 공적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요. 즉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 짓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아파트 3,000세대 짓려면 그 아파트 짓는 땅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있어야 돼? 아파트 짓려면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공사 현장에 차량이 들럭거리든지 하지. 진입도로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럼 도로만 만들면 됩니까? 아파트 덜렁 줘놓고 도로만 있으면 돼요? 아니야. 옆에 뭐도 있어야 돼? 학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각종 무슨 시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럼 무슨 행위에 따른? 바로 개발 행위에 따른. 그럼 아파트 3,000세대는 개발행위 짓는 거죠. 그런 개발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더라.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구역? 특수한 구역. 무슨 말일까? 개발하려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첫째,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하기가 곤란한 지역에서 이런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설치가 뭐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그럼 이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겠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따라서 개발의 한의를 크게 못하게 합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설치도 곤란하고 그러면 건물 짓는 거 아까 몇 세대 짓는 거 3,000세대 짓는 거 다 짓게 허용할까? 아니야. 3,000세대 했던 도로도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한데 그랬다가는 안 되겠다. 야, 여기는 건물 작게 지어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건물 짓는 규모도 그만큼 작게 지어라.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즉 개발 밀도라는 게 무슨 말이죠? 건물들이 어떻게 질 때 개발 밀도가 높다고 그래? 몰려서 집중적으로 높게, 그죠? 잔뜩 몰려서 잔뜩 이렇게 지는 거. 이거는 개발 밀도가 높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저 시골 지역 같은 데면 개발 밀도 높아요? 아니야. 1km 가야 집 한 채씩밖에 없어. 그런 적은 개발 밀도가 낮다고 그러죠. 그럼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뭐자? 관리하는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반이 설치가 곤란한 적은 개발 밀도 관리구를 정해서 건축물을 결국은 크게 짓자, 작게 짓자자. 조금만 짓자, 많이 짓지 말자. 이건 조금만 짓자. 그런 적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런 특수한 구역이 있더라. 또 하나 뭐도 있죠? 자, 지금부터 여기는 뭔다? 개발이 지금부터 시작된대. 지금부터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지어야 돼. 근데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걸 누구한테 부담시키더냐? 개발행위 하려는 자들.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뭐가 필요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우리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익자 부담원칙이 뭐야? 수익자, 이익을 보는 자가 뭐한다? 그 비용을 부담한다. 수익자 부담이라는 건 이익을 받는 자가 네가 비용을 부담하라. 즉 여기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지으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그 사람들, 건물 짓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부 도로 만드는 비용, 공원 조성하는 비용, 학교 짓는 비용 등등 이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 좀 뭐하라?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역을 말한다. 그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뭐한다? 부담시키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특수한 구역 두 가지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이것이 개발과 관련된 건 이게 전부예요. 아셨죠? 그래서 개발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개발행하려면 허가받아라. 저 시골 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놓고 지구단위를 수립하자. 특히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반시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를 정해서 개발 밀도 관리를 쳐서 건축물을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켰다. 또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개발하는 너희들도 좀 일부 부담하라.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특수한 구역 두 가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그 밖에 사항 해가지고 그 밖에 사항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따가 간단하게 뭐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한다. 자, 이래놓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부터 살펴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라 그랬으니까 누구부터 나와야 돼? 허가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허가받지? 당연히 허가권자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실무할 때도 중요해요. 누구한테 허가받지? 뭣도 모르고, 그죠? 허부적거리고 돌아다녀. 시청에 갔다가, 구청에 갔다가, 그죠? 저 국토교통부에도 가고. 그럼 국토교통부는 어디 있어요? 국토교통부 사무실이요.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 그럼 세종시 갔더니 아니래. 그럼 어디 가야 돼? 여기는 서울시청 갔더니 아니래. 그럼 어디 가야 돼? 강남구청 가야 되죠, 그죠? 구청 갔더니 거기 아니래. 그럼 어디래? 주민센터.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 주민센터로, 그건 우리가 안 한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래. 경미한 것들. 근데 개발행위를 주민센터에서 허가 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허가권자다? 원칙 서울특별시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니까 시장한테 가야 돼.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개발행위 중에 규모가 작은 것들 있죠. 그건 어디다 위임하더냐? 구청에다 위임해 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구청 가서 하는 것도 있지. 반드시 서울특별시에서 꼭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배우기는 분명히 허가권자 누구다? 관악의 장이다. 관장. 관할구역의 장. 줄여서 뭐란다? 관장. 관장은 누구 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누구다? 특별시장이야. 그런데 항상 특별시장은 아니다. 실무로 가보면 일부 경미한 개발행위는 누구한테 위임해준다? 구청장한테 위임해요. 서울특별시에서 다 하지 않아요. 작은 것들은 위임해줘. 그래서 니들이 해 라고 주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 어디부터 전해보고 구청에다 먼저 전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그 도시개발과 같은데 또는 관련된 부서에다 전해가지고 이거 허가받으러 갈 때 서울특별시로 가야 되나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물어보고 가는 게 현명한 거지. 아니면 뺑이치로 돌아다닌다. 뺑이치로 돌아다닌다. 갔다 왔다 이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허가권자는 누구? 관악의 장들. 두 번째, 그러면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을까? 허가 대상 뭐가 있단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들.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 행위할 때 허가받아라. 허가 대상 개발은 몇 가지? 6가지. 뭐가 있을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뭐 한자로는 적치 행위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적치 행위란 말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 그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해와라. 그래서 몇 가지 개발 행위? 6가지 할 때는 허가받아라. 이게 두 번째죠. 자, 세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개발 행위가 이 속에 포함돼. 허가 대상이야. 그럼 뭐 해야 돼? 허가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허가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 살펴봐야 돼. 이거 가지고 갔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내가 먼저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허가 내주세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먼저 판단해보고 아 이거 허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한 다음에 허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허가 신청하러 가란 얘기입니다. 그럼 허가 신청하러 가기 전에 판단해야 될 게 바로 뭐더냐?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할 것이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이거든. 그러니까 허가 기준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거에 내 걸 대입해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보통은 조례로 정합니다. 여기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이거 백날 뒤져라고 애왔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실무 가서는 이거 갖고 허가 내주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단다?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해가지고 쫙 나와 있거든. 그게 여기 있는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으면서 더 세분화 시켜놨어.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고 세부적인 건 조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조례에서 규정된 그걸 보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허가 기준을 살펴보고 가는 거지. 허가 기준도 모르고 가가지고는 불허가 처분 내렸어. 그럼 뭐라 하죠? 이게 왜 불허가 처분이에요? 이렇게 따졌더니 아 그거는 허가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럼 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허가 기준을 살펴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허가 기준에 맞아. 그럼 이제 뭐 들어야 돼?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되죠. 그 이제 무슨 절차야? 허가 절차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허가 받을 때는 어떤 절차에서 허가를 받느냐라는 게 있겠죠. 그죠? 자, 이때 허가 받을 때 무슨 허가도 있다? 5번째,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어요. 허가를 내주되 뭐 한다? 조건부로. 너 여기다 이런 거 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이런 거 할래? 허가 내줄게. 이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주는 무슨 허가도 있다? 조건부 허가. 그럼 조건부 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걸 염려해서 허가 받을 때 너 여기다 도로 만들래? 공원 조성할래? 학교 질래? 그럼 허가 내줄게. 이랬잖아. 근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든대. 그러면 허가 내준 거 어떻게 돼야 돼? 취소시켜버릴 거야? 그러지 말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한 금액을 담보시키래. 부담하래. 그래서 예치했다가 나중에 네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예치한 돈 있죠? 그 돈 갖고 그 조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안 해? 그럼 내가 할래. 그럼 내가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 그 돈 네가 예치해 놓은 돈 그 돈 갖고 그 조건 이행하는데 직접 허가권자가 지가 그 비용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행 보증금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와 이행 보증금 예치라는 요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마지막 이때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더냐? 허가 기준을 살펴보기 전이야. 허가 기준을 살펴봐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무슨 처분?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이야. 근데 그 허가 기준을 보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당신 거 말이야.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즉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지금은 결정을 못하겠대. 즉 허가 기준을 지금은 살펴볼 수가 없대. 그거 보기 전에 당신 건 지금은 이러이러이러한 5가지 사유 때문에 지금은 허가를 내줄 수 없으니까 뭐 하셔요? 집에 가 계시래요. 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오시래. 그때 봐서 그런 일정한 5가지 사유 있죠? 이게 해소되고 나면 그게 이제 해결되고 나면 그때 오시란 얘기입니다. 그때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때 가서 허가 처분. 만약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 그러니까 허가 여부를 지금 결정한다.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한다. 보류시키는 거야. 유보하는 거야.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결정 안 하겠대. 일단은 집에 가 계시다가 나중에 뭐가 되면 허가 그때 오시란 얘기가 이런 조건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오란 얘기야. 그럼 그때 가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때 허가 처분.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불허가 처분 될까. 지금은 당분간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 허가의 제한이라고 한단다. 상당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시험 문제 매년 허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 중에 허가지 않은 시험 문제 안 난 적이 없어. 매년 날 수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거죠. 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 말해?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은 허가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불허가 처분하고 다른 거야. 불허가 처분은 뭐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당신은 안 돼요. 땡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받아주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은 안 돼요.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 계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오시면 그때 가서 허가 처분해 주겠다는 얘기야? 아니야. 불허 처분할 수도 있어. 꼭 허가 처분만은 아니야. 다만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인지 지금은 결정 못하니까 집에 가 계시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서 오시면 그때 가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불허가 처분할 테니까 지금은 안 돼요를 뭐라 본다? 허가에 제한을 한단다. 이거죠. 자, 이제 개발행 허가 하나만 더 들어간다면 다 끝났어. 그럼 뭐 받죠? 뭐 받아? 준공검사 받아요. 개발행위 뭐 받은 대로? 허가 받은 대로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 허가권자 이자가 가가지고 야 내가 허가된 제대로 너 공사 제대로 했는지 검사 좀 하자. 뭐라 그런다?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 끝났어요 하라고 한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거라면 뭐가 끝난다? 개발행위는 다 끝나더라. 그래서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다 개발행위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8번째, 이런 개발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한데? 개발행위 해야 되는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잖아. 도로 만들고 공공주사 학교 짓잖아. 이런 공공시설 누구한테 기술될까? 공공시설에 뭐 가는 거? 기소. 아까 조건부로 허가내주면서 여기다 뭐 만드는데 도로 만들래? 그러면 허가내줄게. 그래서 공원 조성할래? 그럼 허가내줄게 했잖아. 그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무슨 시설? 공공시설이거든요. 우리 공공시설 4가지는 애호라고 그랬는데 4가지가 뭐였더라? 용어적 이쪽에서 맨 앞에 할 때 공공시설이란 도공 철까지는 나가서 그래. 도공철 수. 어떻게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대답하는 분보다. 뭐라고? 도공철수.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했었어 안 했었어? 뭐 한 줄도 모르지 뭐 벌써 한 달도 더 지나가는데 이제 그죠? 모래속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됐잖아 이제. 근데 도로, 공원, 철도, 수도를 뭐라 부른다? 공공시설이 한다. 공공시설은 설치한 자가 갖는다. 관리하는 관리처에게 무상지된다. 관리처에게 무상지된다. 내가 설치했다고 내가 갖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수도 있죠. 수도. 나중에 실무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데가 있어. 그럼 여기 어디 있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큰 도로가 여기 나 있으면 수도는 어디 있어요? 수도관. 도로 옆에 밑에 여기 수도관이 여기 지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수도관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래. 여기다 건물 지려고 그래. 그럼 수도가 필요하잖아. 그럼 수도관을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들이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수도관 이게 끌어들이는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들이는 건 지가 부담합니다. 보통 1m당 30만 원씩 들어가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30m만 끌어들여도 얼마야? 거의 1,000만 원이야. 한 30m 끌어도 한 1,000만 원을 이 사람이 부담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개발하려고 그래. 그럼 수도관은 어디까지 와 있어? 여기까지 와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1,000만 원 부담해서 수도관을 끌어들였는데 그래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가지고 수도관 따가지고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잖아. 이때 이 사람도 이 수도관 설치한 이 사람한테 그 비용 n분의 1을 줘야 될까 안 줘도 될까?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원칙적으로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무슨 관이죠? 수도. 이 수도는 누구 거다? 설치한 이 사람 겁니까? 내게 그거야. 설치한 이 사람 게 아니야. 수도는 누가 갖는다?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 기수된다. 그럼 수도관리청이 어디야?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 사업소라고 있잖아요. 그게 관리청이야. 걔들이. 결국은 서울시청이야. 서울시청 산하기관이거든. 거기 상수사업소가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서울시청 거야 사실은. 상수사업소도 서울시청 산하기관이니까 결국 서울시청 거야 이게. 그럼 상수사업소 걔들이 설치하는 이거 걔들이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뭐만 부담한다? 여기서 요거 끌어들이는 이 비용 있죠. 요것만 부담합니다.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가. 요것만 내가 부담하지 이거 1,000만 원 들어간 비용은 이 사람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한 사람이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끌어들일 때는 야 이거 내가 1,000만 원 들었으니까 너희 돈 내놔 그럽니다. 내놔야지도 안 줘야 돼. 안 줘도 200만 원만 내놔. 그렇게 요구합니다. 200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도 된다니까? 이건 당신 거 아니거든요. 이건 설치한 순간 누구 거다? 관리청에 무상기수된다. 그래서 이 사람 거 아니야. 이건 수도관리청으로 가져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이런 건 잘 배워야 되잖아. 나중에 실무할 때 필요하잖아. 필요하죠. 이분이 뭐라죠? 1,000만 원 들어갔을까? 너 조금만 보단 말이야. 얼마? 200만 원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개발할 때 또 200만 원, 여기 개발해서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개 받았으니까 200만 원씩 얼마? 1,600만 원. 지금 얼마 들어가고 1,000만 원 들어가고 600만 원 남았네. 장사했네. 그런 새끼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설치되는 건 수도관 여기까지 들어온 건 이건 공공설에 속하는 수도고, 그래서 여기 끌어들이는 것만 개인적이야. 자기 거죠. 그것만 지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먼저 설치하는 사람이 비용을 먼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걸 어쩔 수 없어. 자기 부담.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똑똑한 사람이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토지주들 있잖아. 그분들을 다 소집을 시킵니다. 불러가지고 이번에 수도관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비용 당신들도 언젠가 수도관 끌어들였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 우리 비용 좀 같이 부담해서 n분의 1로 해가지고 이거 하면 어떡할까요?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죠? 그러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뭐죠? 그러자 하는 사람들은 비용 내면 돼. 합의했잖아. 근데 나 같으면 어떡할까? 참석 안 합니다. 안 갑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어. 거기 안 가. 동의 안 해줘. 내버려둬. 왜? 그렇다고 지가 뭐 우리 내가 여기야. 그럼 지가 수도관에 이렇게 뭐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어차피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그럼 나는 뭐 한다? 그냥 여기 있는 요 수도관 내가 따서 쓰면 되는 거지. 나가 비용 부담 안 했다고 나한테 나중에 너 설치 안 하니까 못해. 수도관 설치 못해.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치하는 순간 누구한테 갖는다? 관리청에 공공설은 무상 기수되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건 지 개인적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Understand? 예,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 이런 거 모르니까 병신 당하는 거야. 실무에서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고. 아셨죠?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하는 건 이게 전부야. 아셨죠? 자, 이제 하나씩 보자. 여러분들 이제 자료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한마디로 관악의 장들이 허가권자다. 두 번째, 어떤 행위가 허가 대상일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랬죠? 맡아서 어떻게 온다? 건, 공, 형, 채, 분, 물이라는 6가지 행위야. 건, 공, 형, 채, 분, 물 6가지 개발행위는 뭐 바꿔라?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책에 보면 그게 바로 이어져.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밑줄짝 쳐놓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죠? 다시 한번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자꾸 정확하게 외워야 돼.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막연한 거고 어디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자 도로, 공원, 학교 막연하죠? 그런 도로, 공원, 학교를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도로 만들고 여기다 공원 조성하고 여기다 학교 짓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됐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 되면 그때부터 요건 뭐라 부르지 않고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막연한 거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구체화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도로 막연하죠? 도로. 근데 그 도로를 어디다 만든다고? 여기다 만들겠다고.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죠. 여기다 도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이때부터는 여기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지 기반시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아직은 설치한 겁니까?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수립한 겁니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만 수립돼 있지 아직은 설치 안 하고 있죠? 도로 만든다고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지 아직은 만든 거 아니거든. 그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거냐?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사업,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르고?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 뭐 붙인다? 사업자 못 치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더불어 신도시 만드는 걸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정비 사업. 그럼 몇 가지 사업이 있어?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공원 조성,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만드는 거, 도시군 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세 가지를 합쳐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뒤에서도 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야? 도시군 계획 사업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속에 몇 가지 사업이 들어있다? 세 가지 사업. 명칭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는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아셨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짜야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 허가받는다? 안 한다? 안 해요. 예를 들면 여기다 뭐 만든답니까? 여기다가 학교를 짓는데 그럼 학교 짓는 건 뭐야? 건축물의 건축이잖아. 그죠? 그럼 학교 짓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는 건 뭐고? 토지 형질 변경이고. 그럼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다 무슨 행위야? 개발행위잖아. 그럼 개발행위할 때 그런 학교 짓기 위해서는 허가받고 학교 지을까? 아니요. 그런 기반시설 설치와 그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한다면 그런 사업은 뭐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받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하죠? 그럼 도로공원 학교 같은 거 짓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하고 해? 허가 안 받으니까? 아 그냥 해? 어떡할까 그런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봐. 지난주에 한 것도 다 까먹었잖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됐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시 됐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 봐. 시험 안 보니까 공부했다 안 해. 그죠? 옛날 같으면 시험만 본다고 해서 지금 대답이 막 나올 건데 쳐져보고 앉아있어. 복습 안 하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잖아. 그럼 하려면 제일 먼저 도로 만들겠다고 아까 도시군관리국 결정고시 하라 했잖아. 그럼 그렇게 결정되는 걸 한마디로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란다. 기억 안 나?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 또 뒤로 돌아가자. 짱짱. 어디 갔어? 아, 여기다, 요거다. 써있어, 안 써있어요? 지금부터 무슨 사업을 시행하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를 배웠었잖아. 제일 먼저 도로 만들겠다고 계획이 결정됐다.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라는 단어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놓고 그로부터 몇 개월 내내? 3개월 내내 뭐 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이 도로 만들겠다는 거 급한지 늦게 해도 되는지. 급하면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할 건 1단계 집행계획에다 포함시키고 3년 후에 할 거라면 2단계 집행계획. 이게 구분하는 분류하는 무슨 계획? 단계별적으로 조립했다. 그럼 1단계에 포함되면 이제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자. 사업 시행자 정해졌죠? 시행자가 할 일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한다. 그러면 이제 보상비 주는 절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하고 이제 공사 들어가자. 시공하죠? 다 끝났다. 중공검사 하고 공사하려고 공감 끝났죠? 그 막대한 비용 누가 받을 거냐? 비용 부담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주르륵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 아무리 들여봐도 이 도시군계획서 사업 시행하는 절차에 뭐가 없어? 허가받으란 말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법에서 정한 이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사업이지 뭐 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그것도 허가받을까? 그것도 무슨 사업이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해 있잖아. 허가받을까? 안 받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똑같아. 그럼 무슨 법에서 정했을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 여기서 규정하기는 너무 많아서 그건 따로 빼가지고 뭐 했어? 법률을 따로 만들었잖아. 그 법이 무슨 법이야? 도시개발법.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절차는 어디 있는 걸 보고 알아?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해놨으니까 거기서 하란 대로 하면 되지. 뭐 받는 사업이 아니다? 허가받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디서 규정했으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여기다가 요렇게 하라고 써 있으니까 요대로 하면 되지 허가받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도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거기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한 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 따로 뭐 받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그건 허가받아야 돼? 아니요. 승인받아? 아니요. 어딘 대로 하면 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잖아.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세 번째 법률 거기 보면 정비사업에 관한 시행 절차를 거기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받는 사업이 아니다 허가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위한 개발 행위는 무슨 대상이 아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Understand? 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부동산 공법은 어떤 걸 모르면 앞쪽을 모르면 뭐한다? 뒤쪽도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수백 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 시간만 모아도 1시간은 될 거다. 내가 계속 그게 반복하는 게. 즉, 이 부동산 공법은 앞쪽을 꼭 정리해야 돼요. 앞쪽에 정리 안 돼 있잖아.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 왜? 연결이 안 되거든. 이걸 알아야지 이게 넘어가고 이걸 알아야 이게 넘어가는데 이거 모르니까 모르니까 또 모르는 거고 나중에 뭐죠? 저 새끼 혼자 뭐라고 떠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법은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앞에부터 차근차근씩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절대로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뒤에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사업은 각각 그 법률에서 정한 사업 시행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면 되지 뭐 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허가 대상 개발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이라는데 이건 무슨 법에 있는 건축을 말한다?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한답니다. 그럼 물어보죠. 건축법에서 건축에는 또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냐? 1월 달에 하신 분들, 3월에 오신 분들은 빼고 1월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어? 우리 똑똑이, 우리 똑순이 건축에는 몇 가지? 몇 가지? 뭐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몇 가지? 5가지. 그걸 뭐라 부른다? 건축법상의 건축이라고. 그런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란 개발 무슨 행위? 건축행위 하려면 그 5가지 건축행위 하려면 뭐 받고라는 얘기야? 개발행위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봐. 한 가지 더 들어가 볼게. 개발행위 허가받으라 그랬잖아. 근데 건축법에서는 그거 뭐 받죠? 건축행위 하려면 건축 허가받아야 돼. 잘 봐. 건축법에서는 똑같은 5가지 행위는 걸 건축행위라고 그러고 그걸 뭐 받아라? 건축행위라면 건축 허가받아라. 물론 경미한 건 건축 신고만으로 할 수 있어. 그럼 원칙은 건축 허가받으래. 근데 여기는 그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상의 건축이라 써놓고 뭐 받으래? 개발행위 허가받으래. 이건 건축 허가가 아니잖아. 무슨 행위야? 개발행위 허가잖아. 국토법에서는 똑같은 건축물 건축을 갖다 놓고 국토의 개미 유행하는 분에서는 뭐 받으라?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고 건축법에서는 뭐 받아라? 건축 허가받아라. 그러면 건축 허가권자는 원래는 누구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권자 원래는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야. 그럼 여기는 누구야? 구청장입니다. 원래는 강서구청. 물론 규모가 커지면 서울특별시에 허가해 준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구청장이 허가권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죠? 관할구청에 차니까 서울특별시장이네.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맞죠? 똑같은 건축물 건축을 놓고 국토법에서는 무슨 행위니까 개발행위 허가받고 하니까 누구한테 허가받고 서울특별시한테 허가받아라 그렇게 돼 있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건축하려면 뭐 돼야 되고 건축 허가받아야 되고 그 건축 허가받는 건 누구한테 받아라? 구청장한테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야 돼. 똑같은 행위는 있고 왜 법마다 다르니까 이 법과 이 법은 똑같은 게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받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고 서울특별시한테 요 건물 지려고 해요. 개발행위 허가냈어요. 해야 되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받아야 되니까 그건 누구한테 한다? 구청장한테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쪽에 두 군데 가서 다 받으려면 좀 귀찮잖아요. 뭐가 또 중복되는 의미가 있잖아. 그럼 굳이 두 개를 다 받을까? 하나만 받을까? 하나만 받으래. 그러면 나머지 한쪽 건 받은 것으로 본다. 법에다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건축집 입장에서는 한쪽만 받으래. 그 한쪽이 어딜까?
서울특별시한테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거로 볼까?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로 볼까? 높은 작권 받으면 낮은 작권 받은 거로 본다. 이럴 것 같지? 그렇게 머리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죠? 아니에요. 뭐 받아라? 건축허가 받으래. 그러면 뭐 받은 거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건축에 관한 것만 무슨 법이죠? 건축법이야. 여기는 건축물 건축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건 일반법적 성격을 가져. 일반법적 성격이야. 그중에 특히 건축물 건축은 무슨 법이 있어? 건축법. 그건 특별법적 성격을 가져. 그럼 일반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법이 있다고 같은 법이 아니고 이런 법은 일반법인데 그거보다도 특별히 결주로 이런 것들은 이 법을 적용하자라는 게 있어. 그럼 일반적인 개발행위는 무슨 법인데? 국도법인데 그 개발행위 중에 무슨 법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하는 개발행위. 그건 무슨 법이 우선한다? 건축법을 우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특별법적 성격이니까. 그래서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무슨 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특별법에 있는 걸 먼저 받으면 일반법인 국도법에는 개발행위 그 중에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어디에 써있더냐? 그건 건축법에다 써놨어. 특별법에다 써놔요. 그래서 특별 건축법에다가 건축허가 받으면 국도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서 두 개를 다 받아야 된다. 하나만 받아라. 하나만 받아라. 어떤 걸 먼저 받아라?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라.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거로 본다. 그럼 빙신은 무슨 짓 하더냐? 빙신은 일단 개발행위 허가 먼저 받아라. 가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 그럼 또 뭐 받아야 돼? 건축허가 따로 봐야 돼. 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건축허가 받은 거로 본다? 그런 말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는 건 빙신인 거야. 그거 받아봤자 어차피 또 뭐 받아야 돼? 건축허가 따로 받아야 돼. 근데 뭘 받으면 건축허가를 먼저 받으면 뭐 받은 거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 본다 했으니까 개발 허가 안 받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특별법이 뭐가 일반법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지. 그럼 둘 다 받으러 가는 건 제일 병신이고 두 번째는 뭐서 주소 적긴 주소 들었어. 뭐 하나만 받으면 된대. 그랬더니 시장한테 가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 아니야. 그것도 병신이야. 뭐 하는 거다? 구청장한테 건축허가 받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법에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상의 건축의를 말하고 그거 하려면 여기서는 뭐 받아란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라고 됐어. 근데 건축법에 가보니까 건축허가 받으면 뭐 받은 거로 보니까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야 되는 그거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건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습니다. 뭐 받으면 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먼저 받으면 이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거로 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셨죠? 그러나 어쨌든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이 뭐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뭐라 한다? 공작물. 설치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세 번째는 뭐도 허가 받으래? 토지 형질 변경. 외우셔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꼭 외워야 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리. 몇 가지? 5가지. 첫째, 절토는 뭐죠? 절토, 땅 깎기. 이렇게 포크레인에다가 하는 거. 3일 동안 가서 포크레인 작업하러 왔어요. 얼굴이 좀 시커머지지 않았어? 3일 동안 땡볕에 타가지고 밝아서 안 보여? 봐봐. 분명히 시커머졌을 거야. 내가 봐도 살 많이 탔어. 자, 하여튼 포크레인 작업하는 거 뭐죠? 땅 파는 거 뭐죠? 땅 깎기. 뭐란다? 절토. 자를 쩔자야. 흙을 잘라낸다 이 말이죠. 성토. 쌀 성자입니다. 흙을 쌓아 올린다. 흙 쌓기. 그다음에 땅 고르기. 이거 뭐죠? 정지. 그다음에 평탄하게 하는 것. 그건 정지, 평탄 작업, 땅 고르기야. 그다음에 더 씌우기. 포장. 그다음에 바다를 매립하는 거. 뭐죠? 공유수면 매립. 이 5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거를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단다. 그래서 토지의 이 형질 변경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해보셔야 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그 중에 경작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어요. 경작이 뭐죠? 농사 지으려고 형질 변경을 하겠답니다. 어찌적으로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데 단 4가지는 허가 받아라라는 예외가 있어요. 경작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허가받아야 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대상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첫째,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인접한 옆에 있는 토지의 관계가 뭐죠? 물을 끌어들이는 거. 관계야. 물 끌어들이는 게 관계야. 배수, 물 빼내는 거. 그 옆에 있는 농사 짓는데 농작업에 뭐 한다? 영향을 미친다. 이때 영향이라는 건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 경작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그거는 허가 받아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재활용 굴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온이 등 수질 위험 또는 해양 이런 토질 오염에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 흙을 쌓으리는 거. 쉽게 말하면 논두렁 있죠. 논두렁, 밭두렁 거기다 뭐 쓴 거야? 이런 오폐수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흙을 쌓으린 거야. 즉 논두렁, 밭두렁을 저런 거로 만들었어. 그럼으로써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 오염물질이 흘러나오죠? 얼리 들어가. 농작물로 들어가죠? 얼리 들어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죠, 얼리가. 그게 그죠? 그런 건 안 되겠죠.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오염물질 같은 걸 사용해서 성토하는 건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농사를 짓는 경작을 하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데 그때는 뭐 받더라? 허가 받가래. 다만 지목 변경 중에서 먹기로만 변경하는 건 괜찮아. 먹기리 전답사의 변경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 이게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야 하는데 먹기를 바꾼다?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허가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고도 할 수 있더라. 사실은요, 밭을 논을 밭으로 쓰는 게 수두룩합니다. 실무로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원래 법적 지목으로 보니까 뭐서 답으로 돼 있어. 답이 뭐야? 논답자잖아. 논이잖아. 논답자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물숫자 밑에다가 무슨 자 쓰면 돼? 밭전자 쓰면 돼요. 물숫자 밑에다 밭전자가 뭐다? 이게 논답자야. 논야. 그다음에 밭은 밭전자고, 그죠? 그러니까 밭이라는 거든 이게 전답이라고 그래. 아니요, 답이고 이건 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밭과 논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는 논이었는데 요새 비가 많이 와. 옛날보다 비가 적게 와.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오죠? 그냥 쏟아 버버려, 그죠? 200mm, 300mm가 막 쏟아부는 날도 있어, 그죠? 그치로 집중호우를 내려버려. 그리고 평상시는 안 와. 지금도 물 심각해요. 지금 이런 상태로 5월달까지 가면 농사 못 져, 이거. 그죠? 왜? 저수지가 다 말라 비틀어진 저수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물이 가물어가지고 그래. 옛날보다는 비가 오는 양이 줄은 건 맞는 것 같아. 저 어릴 때는요, 시골에 있던 우리 개천 있잖아. 그래서 몇 감고 거기서 붕어도 잡고 막 놀았거든? 지금 가보면 물 없어. 그럼 완전히 말라버렸어. 여름철이나 비 왔을 때는 좀 흐르지 평소에 지금 가면 물이 없어. 첫째 옛날에는 진짜 막 여기까지 물 차가서 놀았거든. 근데 지금 그런 물이 없어요. 그만큼 물이 가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농사 짓던 데가 물이 없으니까 뭐해? 그냥 밭이 돼버려. 물은 못 되니까. 그래서 거기 잡품만 자라고 있고 그냥 방치된 것도 그런 논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이나 밭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밭을 논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논이 밭으로 바뀌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왜? 비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논농사를 못해.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밭으로 다 변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기를 바꾸는 건 별 차이 없다는 얘기야.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바뀌는 이것들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전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그건 그냥 다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워낙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건 또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야. 뭐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논농사 못 짓는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논으로 써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건 현실을 반영해서 법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아셨죠? 또 하나, 허가 대상 옹벽을 설치하거나 몇 미터? 2미터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경작위한 토지를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만 조례로 따로 정하는 이건 안 써놨지만 사실은 법조문에 보면 조례로 따로 정하면 그 조례대로 한다. 조례로 뭔다?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몇 미터인데 2미터까지 절토 성토하는 건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대. 그럼 이것도 실무로 가봐요. 대단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자 이렇게 뭐가 있었어? 밭이나 또는 뭐 밭이 있었어. 그럼 밭인데 경사가 이렇게 가팔러.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 평탄한 게 농사짓기 편하지. 이게 뭐고 그래,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성토, 정토하면 됩니다. 성토와 절토를 어떻게 하죠? 자, 어떻게 깎으면 돼?
만약에 이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몇 미터라고 하잖아? 4미터라고 가정해. 4미터 미만이라고 가정해. 이게 4미터 미만이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반을 잘라버려. 반으로. 그러니까 흙 양을 보고 자르는 거야. 딱 2분의 1이라 흙 양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디 있는 흙? 여기 있는 흙 있잖아요. 요거를 깎어. 그럼 몇 미터 깎여? 대략 2미터를 대략 깎어.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다 채우면 돼? 이 흙을 여기다 채우는 거야. 보다. 그럼 이 흙이 열리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몇 미터 이것도 2미터 미만, 이것도 2미터 미만 이런 식으로 깎는 거 2미터 미만, 쌓는 걸 2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싸면 이 흙을 여기다 놓죠.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해? 평탄 작업을 하죠. 제가 3일 동안 가서 한 것이 이 작업한 거야. 사실은 이거 한 거야. 이걸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채우는 작업 이거 한 겁니다. 3일 내내 가서 하고 있는 작업이 그거였어. 그 다음에 이쪽 싼 데는 뭐 해야 돼? 옹벽을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원래 2미터를 넘으면 콘크리트 구조를 하라고 돼 있어. 이걸. 근데 2미터까지 안 쌓고 여기까지만 우리 돌멩이 여기서 파다 보면 뭐가 나와? 돌 같은 거 나오잖아. 그 돌로다 뭐죠? 여기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떼짱 같은 거 입히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쌓아 올리죠. 그래서 이거 쌓는 건 맷쌓기가 있고 뭐 찰쌓기가 있고 그래. 맷쌓기라는 건 돌덩어리만 이렇게 놓고 쌓는 거. 찰쌓기는 돌과 돌 사이에다 뭐 집어넣는 거? 콘크리트 집어넣어가지고 더 단단하게. 근데 콘크리트 넣는 게 더 단단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콘크리트 다 막아버리면 뭐가 나와?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잖아. 근데 물에 토합이 있어. 물이면 나중에 수압이 생겨.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 다 막아놓은 건 뭐죠? 터져버려 이게. 그래서 터져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찰쌓기 할 때는 뭐 해야 돼? 배수공. 배수공이 뭐야? 물이 빠져나간 구멍을 그 콘크리트 사이에 구멍을 내가지고 물이 빠져나게 해야 되지. 그냥 콘크리트만 다 막아놓는 것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물이 속에 고여버려. 그럼 이거 터져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맷쌓기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찰쌓기가 나은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어쨌든 돌덩어리를 싸가지고 축대식으로 싸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다. 그래서 2미터 깎아내고 여기 2미터 깎아내고 2미터 쌓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는 미만이라면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경작용 토지만 허가받지 않는답니다. 다만 임야는 2미터가 아니야. 임야 있죠. 산지는 50cm 밖에 안 돼. 산지를 까먹는 건 2미터 아니라 50cm 이상 될 때부터는 허가받아야 되고 농지는 경작 위한 이런 경우에는 2미터까지 깎는 건 그건 2미터 미만까지는 허가받지 않고 2미터 이상 되는 것들만 요거 2미터 이상으로 돼 있죠. 그게 원래는 절도 성토를 수반할 때는 경작 위한 토지 형제병은 2미터 이상부터 깎을 때 허가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 사실은 저런 것들이 실무에서 중요한 거고 시험 문제 저런 것만 내야 돼. 그게 시달 수 없이 누가 허가권자지 허가를 줄 때 어떤 것들이 뭐 허가를 어떻게 되지? 허가 내주는 새끼가 알아서 내주면 되지. 뭐 우리가 저런 걸 해와. 우리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가 대상이 아니냐. 이런 게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죠. 이제 몇 번째? 네 번째. 토석의 채취. 흙, 모래, 돌, 그죠? 자갈 이런 것들 캐내는 걸 본다. 토석의 채취. 이것도 뭐 받더라? 허가받습니다. 단 조심할 게 있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제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은 제외가 무슨 말일까? 토석에 채취해서. 자, 아까 여기 이거 봐. 절토. 아까 포크레인으로다 땅 파고 있잖아. 그럼 깎아내니까 뭐가 나와? 흙, 모래, 자갈, 바위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이거 토지 형질 변경할 때도 흙, 모래, 자갈, 바위가 나오죠. 그럼 이때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고 다시 토석 채취 허가받고 두 번 받을까? 그 문제입니다. 두 번 받을까? 하나만 받을까? 하나만 받아. 뭐 받아? 토석 채취 허가받을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으면 될까? 이제 둘 중에 뭐 받느냐야. 법적으로는 이겁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으면 뭐 받지 않아도 돼? 토석 채취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돼. 즉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자체가 뭐 하는 거니까? 산자를 깎아내는 거니까. 깎아내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흙, 모래, 자갈 나오게 돼 있지. 돌덩어리 나오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또 허가 받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형질 변경 허가 하나만 받으면 그에 수반되는 토석 채취는 따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때 토석 채취 허가야? 이제 이걸 들어가면 그 말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제외하고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토석 채취들. 그럼 이게 무슨 용이죠? 우리가 흔히 골재용. 그런 우리 건축물 지려면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 골재용, 골재 채취라고 하잖아. 이것만 목적으로 해.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흙, 모래, 자갈 같은 거 이렇게 캐내려고 그래서 안 돼. 그때는 뭐 받아라는 얘기야? 그거를 허가받아라는 얘기야. 그럼 형질 변경 하다 보니까 흙, 모래, 자갈이 나와. 이거는 무슨 허가만 받으면 되고?
형질 변경 허가 하나만 받으면 되지 그의 수반들은 토속 채취는 따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흙물의 자갈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허가만 받으면 돼? 형질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되지 따로 토속 채취 허가 받지 않고 요 토속 채취라는 건 형질 변경 허가와 관계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순수한 흙, 물의 자갈 파이면 캐내고자 할 때 그때는 무슨 얘기가 허가 대상이 된단다.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섯 번째 토지를 분할하는 거. 이때 토지 분할은 우리 책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돼 있어.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 하는 거야? 두 필지로 나누는 거. 이게 뭐죠?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야.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어디 가고? 건축법에 써 있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하는 건 건축법에서 정해놓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 다시 말하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뭘 한다? 분할하고자 할 때는 어디서? 국토법에서 허가받는데 이때는 몇 가지만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가받으라고 돼 있어. 그래서 토지 분할할 때는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가 대상이고 그 이외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직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는다 그랬죠. 어디다 쌓아놓는데? 녹관자연한 게 뭐죠? 녹관자지요. 자, 녹관자 뭐가 빠졌어? 이거 하나 빠졌네? 녹관농자 했는데 무슨 지역이 빠져있어? 농림지역이 빠졌네? 뭐야 이거 이 헷갈리게 만들어. 그죠? 아까 분명히 주상공 녹관농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가 빠졌어? 농림지역이 여기 안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럼 녹관자 지역에다가 몇 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다? 1개월 이상 어디다가? 적합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가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뭐 바꿔라? 허가받으래. 어디서만? 녹관자. 그럼 가만히 보니까 녹관농자는 아까 진짜 뭐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진짜 보존하는 지역. 그럼 개발하는 지역이 아니고 보존하는 지역에다가 이 물건 쌓아놓는다는 이놈의 물건이 뭐로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는? 쓰레기잖아. 이런 것들이야. 여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저기 있더라. 저 있고 폐자재 또는 무슨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에서 걷어낸 그 비닐봉지 이런 것들 또는 쓰레기 같은 걸 갖다가 어디다 써놓은 거야? 녹관농자 지역. 거기는 개발한 지역, 보존하는 지역. 보존한 지역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오염시키는 짓을 하는 거야. 오염을 시킨다는 얘기야. 거기는 청정지역에 다니는데 오염시키는 짓을 하는데 물건을 쌓아놓고 몇 개월이 생긴다? 그런 걸 일개에서 하면 함부로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야. 사실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쓰레기를 갖다가 사실은 정상 처리하지 않고 어디다가 시골 지역에 있는 저 산속 같은 데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뭐죠? 쌓아놨대. 쌓아놓기는 버린 거지 거기다. 버려놓고는 뭐하죠? 그냥 방치합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 오폐수가 나오잖아. 그게 전부 다 그 지역을 다 오염시키거든. 이런 데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이상 할 때는 1개월 이상 할 때는 뭐 바꿔 것 허가받아라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무슨 지역이 빠져있다고? 시골 농림지역은 왜 빠졌을까? 가을에 보면 농산물 수확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벼 같은 거 베내면 즉석에서 탈곡까지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 드르륵 박는 것도 거기서 박아버려. 그래서 올리 가버려. 전미소로 바로 가버려. 옛날에 어떻게 했었죠? 전부 다 나수를 베가지고 어디다 둬야 돼? 거기다 쌓아놓잖아. 왜요? 당장은 젖어가지고선 그건 탈곡을 안 돼. 말라야지 탈곡하지. 전세 탈곡하면 전부 다 썩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말려야 되잖아. 그럼 노뚜렁 옆에다가 다 쌓아놨잖아. 몇 개월 이상 쌓아놨어? 1개월 이상. 그랬더니 집에 빨간 쪽지가 날라왔어. 이게 무슨 쪽지야 했더니 너 그 물건을 쌓아놓는 걸 허가받지 않고 몇 개 이상 쌓아놨어? 1개월 쌓아놨을까? 너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니 농사 지려고 수확한 것 좀 쌓아놨다고 뭐 1개월 이상 지났다고 너 3년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농사 지란 얘기야. 다 불사 지르고 도시로 떠나란 얘기야. 불사 지르고 도시 떠나란 소리지. 이건 무슨 농사 지란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지역은 괜찮다? 농림 지역은 어차피 물건 쌓아놓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나머지 지역 보전 지역 중에 무슨 지역? 녹관자 지역에서만 이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 1개월 이상 쌓을 때는 뭐 받을 것? 허가 받을 것.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허가 기준은 개발 허가 대상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일단 여기까지 아셨죠? 나머지는 쉬었다 들어갑니다.